It was like a nightmare and it's pain for me, 'cause nobody wants to die too fast. Remember day of grief, it was strange for me. I could see your face, I could hear your voice. Remember the day we met, it was pain for me, 'cause nobody wants to die too fast. Remember the day we dreamt, it was strange for me. I could see your face, I could hear your voice. It was like a nightmare and it's painful for me, 'cause nobody wants to die too fast. Remember the day of grief, it was strange for me. I could see your face, I could hear your voice. Remember the day we met, it was painful for me, 'cause nobody wants to die too fast. Remember the day we dreamt, it was strange for me. I could see your face, I could hear your voice. (1990년) 전주에서 태어난 김영권은 전주 조촌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축구부 옆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다 감독에게 전격 발탁된 것이다. 공격수가 되고 싶었지만 큰 키 때문에 처음부터 포지션은 수비수였다. 그는 2002년 현대자동차배대에서 조촌초등학교를 우승으로 이끌고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며 그의 축구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해성중으로 진학한 김영권에게 큰 시련이 찾아온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축구를 관둘 뻔한 것이다. 김영권은 축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전주에 홀로 남았다. 나머지 가족과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아버지는 빛을 내산 트럭으로 식재료 납품 일을 했지만 가정 형편은 더 나빠졌다. 아버지는 트럭지에 한강에 빠져버릴까 생각마저 했다. 영권이에게 형편이 안 되니 축구를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고 한 뒤 서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차마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김영권은 축구화를 사기 위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이를 본 아버지는 결국 축구를 계속하라고 허락했고 아버지 역시 아들을 보며 일어섰다. 김영권은 가족을 생각하며 남들 쉴 때도 연습을 했고 그런 노력 덕분에 왼발잡이인데도 양발을 잘 쓰게 됐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지훈련비 대회 참가비를 거둘 때면 김영권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럴 때면 그의 사정을 알던 전주공고 강원길 감독이 김영권의 회비를 몰래 대신 냈다. 강 감독은 김영권의 스승이자 축구 아버지였다. 강 감독은 영권이를 스카우트할 때도 집안 사정은 알고 있었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 영리하게 공을 찼다. 이런 선수가 축구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강 감독의 지원에 힘입어 김영권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주전자리를 꿰차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불러주는 대학이 없어서 축구선수의 꿈을 접을 상황까지 온다. 이번에도 강 감독이 도움을 주었다. 강 감독의 부탁으로 전주대 감독 정진혁과 면담을 하게 된 것이다. 정 감독은 네가 이겨내는지 딱 6개월만 지켜보겠다고 짐짓 차갑게 말했다. 가정 형편, 부상 이력, 어렵다는 중앙 수비수, 모든 환경이 역경이었다. 김영권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감독은 입학도 안 한 김영권을 제주도 동계 훈련에 데려갔다. 버스 타이어를 끌고 40일 동안 해수욕장 모래밭을 달리게 했다. 김영권이 숨을 몰아쉬면 정 감독은 옆에 붙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일부러 욕짓거리를 했다. 김영권은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내달렸다고 한다. 물끄러미 보던 정 감독은 그의 대학 입학 등록금을 대신 냈다. 김영권은 빠르게 성장해 정 감독의 은혜에 보답했다. U19 국가대표에 뽑힌 데 이어 U20 월드컵에 나가 8강에 진출했으며 수비수지만 발재간이 뛰어났던 그는 풋살 대표팀으로 뽑혀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였다. 대학 2학년을 마친 그는 일본 도쿄 FC와 계약했다. K리그 대신 J리그로 간 것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영권은 첫 계약금을 받자마자 정 감독을 찾아와 절하며 등록금을 갚고 모교에 1억 원을 쾌척해 축구부의 낡은 버스를 바꿔줬다. 이제 막 프로축구단에 입단한 그에게 1억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영화를 누리기보다 자신을 성장하게 해준 은사와 대학 후배를 먼저 챙겼다는 점은 그가 어떤 심성을 가졌는지 알게 해준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에 힘을 보탠 그는
중국 슈퍼리그 최강팀 광저우 헝다로 이적한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마르첼로 리피. 당시 광저우 감독은 김영권은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라고 칭찬하며 양아들처럼 아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주전 수비수로 뛰었고 2015 아시안컵 준우승의 1조, 같은 해 동아시안컵에선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을 이끌었다. 또 광저우 헝다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뤄냈다. 그해 그는 손흥민을 제치고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하지만 직진만 할 것 같았던 김영권의 축구 인생에 또다시 아문이 드리웠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안전에서 주장으로 나선 김영권은 0대0으로 비긴 뒤 관중 소리가 커 소통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실언이었다. 팬들은 목 터지라 응원하는 팬에게 할 소리냐며 분노했다. 선수들끼리 소통이 안 됐다는 걸 자책하다가 실언을 했다. 의도와 달리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많이 힘들어했다. 김영권은 대표팀과도 한동안 멀어졌다. 그런데 대표팀 주전 수비수 김민재가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영영 못할 것 같았던 태극 마크를 다시 달았다.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그는 슛을 때릴 때마다 몸을 날렸다. 행여 핸드볼 파울이 불릴까봐 열중셔 자세를 취했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독일과 3차전 0대0으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세계 1위 독일을 격파한 영웅이 된 것이다. 김영권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국 축구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눈물을 쏟았다. 김영권은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필사즉생, 필생즉사란 출사표를 밝혔다. 죽기로 싸우니 산 것인가 라고 묻자 김영권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 생각을 매 순간 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없었다면 오늘 골을 넣지 못했을 겁니다. 비판이 절 발전하게 했습니다. 김영권은 월드컵에 인생을 걸었고 독일전에서 인생 경기를 펼쳐낼 수 있었던 것이다.